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풀어드리는 건강 온에어 시간입니다. 방송 전 미리 보내주신 사소함 질문부터 실시간 질문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33세 남성입니다. 일의 특성상 일주일 내내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주 3회 정도 맥주 2캔 정도 마시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움직이는데 큰 불편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차를 타거나 내릴 때 허벅지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해서 잠시 동작을 쉬곤 합니다. 계단을 이용할 때 또 허벅지 안쪽에 통증까지 나타나서 점점 보폭이 짧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질환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의심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가 들어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환자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전형적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거나 대퇴골두 쪽에 무슨 문제가 무혈성 괴사가 아니어도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증상만 듣고는 모든 게 정확한 진찰이 되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너무 오래 두시지 마시고 집 근처에 가까운 주치의를 만나셔가지고 검사를 빨리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음주를 꼭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7살 때 태권도를 하다가 고관절 탈구가 있었습니다. 제때 치료를 잘 받아서인지 올해 대학 졸업을 할 때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잘 성장했는데요. 몇 달 전부터 유독 오른쪽만 고관절 통증이 있어서 통증 클리닉을 다니다가 병원을 찾았는데 양쪽 모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직 20대인데다가 태권도를 전공한 아들이 수술을 한 이후에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까 싶어서 수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어머니 입장에서 아마 크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학생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치료법에 설명드린 것처럼 골두가 내려앉기 전에 빨리 진단하시고 만약에 골두 내려앉기 전이라면 빨리 치료하시는 게 이 전공인 태권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은 인공관절을 완전히 다 갈아 넣었을 때는 사실은 태권도를 계속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전 인공관절 전치 한술 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크게 함몰되기 전에 빨리 진단하시고 수술을 빨리 결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 상담을 받아봤는데 운동 질문이 참 많아요. 네. 운동과 관련된 질문이 많은데요. 올해 42살 남성입니다. 3개월 전에 농구를 하다가 착지를 잘못하는 바람에 허리 주변과 무릎이 약간 꺾였습니다. 약물과 또 도수 치료를 받고 낫는 듯 했는데요. 갈수록 허리와 허벅지, 사타구니 주변에 극심한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진통제로 견딜 수 없어서 병원에 방문했더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초기 약물 치료를 해보자고 하셔서 얼마 전 가벼운 접촉 사고가 또 나고 말았습니다. 해보자고 하셨는데 처음에 괜찮았는데 점점 걸음을 절뚝절뚝 불편하게 걷게 됩니다. 수술해야 될까요? 하셨네요. 이분의 사연은 지금 다치시고 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벌써 받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퇴골두가 함몰되지 않은 초기 상태였기 때문에 지켜보자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또 다쳤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 좋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MRI를 찍어보시고 담당 주치의랑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은 필라테스 강사님이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필라테스 강사인데요. 한 달 전 필라테스 동작을 선보이던 중에 발을 헛디뎌서 고관절이 틀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고관절 통증이 심했다가 괜찮았다가를 반복하면서 나타나더라고요. 걷거나 뛰는 동작을 할 때는 별다른 불편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이 고관절이 틀어졌다는 표현을 하신 걸로 봐서 고관절에 분명히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관절 주변에 있는 힘줄, 인대나 이 혈관이 좀 비틀리거나 손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걷거나 뛰는 동작을 할 때 별로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이 별 불편이 없으면 사실은 고관절 주위, 대퇴골두 주위에 힘줄만 다친 것처럼 여겨지는데
계속 같은 증상이 반복되신다면 괜찮겠지 하고 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고관절 통증이 발생하시면 진짜 빠른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뭐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네. 예, 다음 상담 또 역시 질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73세인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6년 전에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고관절 관련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1년간 재활 치료를 잘 하신 덕분에 텃밭 관리 또 등산까지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허리 통증이 나타나서 침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허리 통증을 잡으니까 허벅지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허벅지 한쪽이 무겁고 둔하면서 점점 무게감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요. 골다공증 치료도 받고 계신데 이런 경우에도 질환을 의심해야 됩니까?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제 제가 들었을 때는 조금 주신 정보가 조금 임상의가 진단하기에 조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으셨다는 게 어느 쪽인지 요번에 다치신 쪽인지 아니면 그때 고관절 골절된 부위를 또 다치셔서 같은 데 증상이 나타나신지 그게 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고관절 골절 부위가 아프시다 한다면은 2차적인 골절에 의한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이 아니라면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이 방사통 때문에 오실 수도 있어서 두 가지 경우를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얻으면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고관절 골절 수술 받은 쪽이 아니시라면 그러면 요추 신경병증이나 신경에서 내려오는 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을 때도 어떤 뭐 수술 이력이 있는지 평소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 꼼꼼히 기록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고관절이요, 골반과 대퇴골이 연결되는 관절인데 이 보행을 할 때 체중의 3배 가까이 하중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래 걷거나 앉아있을 때는 반드시 관절을 쉬게 해주셔야겠고요. 때문에 체중 조절도 필수적으로 뒤따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인이 이제 스스로 대부분 자기 증상을 정하시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그냥 무시하거나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대퇴골두는 한 번 변형이 생겨버리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퇴골두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그 근처가 아프다라고 하시면 좀 시간 내서 빨리 가셔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검사를 할 때 엑스레이만 찍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MRI 찍으면 멀쩡하게 병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MRI가 고가 촬영 장비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까지 사진을 찍어 봐야 되나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큰 병을 만들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MRI를 꼭 찍어 보시고, 물론 뭐 본인이 스스로 찍으실 건 아니고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께 진찰해 보면 뭐 필요하십니다라고 의견을 들었을 때는 무시하지 마시고 꼭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고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신 정형외과 전문의 장명세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짚어본 주제 질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증상 중에서요. 엉덩이 통증으로 인해서 허리 질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건강 좋은 날에서는 이러한 엉덩이 통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 곳으로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음 주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라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봄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경각심 지니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남은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